문화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도 많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월요일부터 보죠. 오늘 한미 그리고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만납니다. 예.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를 하는데요. 오전 10시에는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열리고요. 1시간 뒤에는 한미일 협의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한일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줄줄이 일단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여지를 열어둔 발언을 내놓은 직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논의가 될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네요. 중요한 네. 자리.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오늘 발표되지 않습니까? 한전이 오늘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할 전기요금이거든요. 네. 근데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부가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동결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와 한전이 올해부터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료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아,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하겠다고. 동결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막 들어왔네요. 이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한 번도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 유명 무실 우려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동결입니다, 여러분. 화요일로 가죠. 국회가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화요일에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그 대정부 질문이고요. 수요일은 경제 분야, 목요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국정 현안을 점검을 합니다. 특히 이번 그 임시정부 대정부 질문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요. 그러네요. 정부 입장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화요일에 일정 또 있나요?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를 하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말 공개된 같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민간 부문의 빚이 GDP의 211.2%로 집계가 됐거든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올해 상반기 중에 민간 부문의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짐작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수요일로 가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요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요. 네. 비대면 온텐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파주 헤이리에서 출마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주목할 정치 일정 또 뭐 있죠? 가장 이게 예정대로 가면은 수요일에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아, 오늘이 아니고 23일이에요?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게 제대로 시작이 될 것인가를 두고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 그 민주당 의총이 개최가 되는데 경선 일정 결정을 의총에서는 결정을 못합니다. 표결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흔히 말하는 네.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3일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내일 열린다는 그 의총이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겠네요. 목요일로 넘어가 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공판이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네. 앞으로 목요일마다 열립니다. 7월 1일, 8일, 15일, 22일 매주 목요일마다 예정된 공판에 이 부회장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좀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다음 달 28일이면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아니더라도 가석방은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다음 달 28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석방이 될 것인가? 실제로 재계에서는 가석방 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사면 쪽으로 결정 났다 막 이런 단독 보도가 어느 신문인가에서 나왔었는데 네, 경제지 등에서요. 예. 조금 사면을 한다 예. 아니면 가석방을 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보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확인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오보다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확인이 안 된 보도라는 그렇습니다. 거 그건 좀 분명히 하고. 네. 금요일에는 뭐 있습니까?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이 이번 주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11차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재판부가 오전에 딸 조민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인데요. 네. 사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쪽에서는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석은 하는데
묵비권 행사예요? 그렇게 전망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금요일. 뭐 재판이 굉장히 많네요. 금요일에 또 있죠. 금요일에 정말 중요한 이게 재판이 있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 간에 이 소송이 벌어졌거든요. 1심 이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소송이었어요? 이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매년 수천억 원의 추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볼 때 그 망을 이제 SK망을 쓴다. 그렇죠. 너무 많이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그 넷플릭스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 쪽에서 지난해 4월 우리는 돈을 낼 의무가 없다면서 아예 소송으로 대응을 해버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소송을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얘기는 이렇습니다. 서버가 일본에 있고 우리는 일본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한국 내 인터넷망은 한국의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송받을 때 사용이 되는데 그 전송은 SK 브로드밴드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신사의 사용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하고요. 국내 초고속 인터넷 2위 업체 SK 브로드밴드가 1년 넘게 벌여온 소송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묘한 소송이네요. 저도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궁금하네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민동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